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제작 정황이 포착돼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도발 위협이 현실화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 발표를 한 내용만 가지고 이것이 뭐 사실이다 아직까지 뭐 국방부 쪽에서 이제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단정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지금까지 연초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ICBM에 대해서 북한이 이야기해 왔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좀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나타난 것은 이제까지 딱 ICBM이라고 이제 단정,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좀 짧은 12에서 13m 정도의 어떤 미사일로 사료되는 것이 복수로 이제 2개 정도가 이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떤 차량에 실려 있다 정도까지가 이제 밝혀진 이제 나온 것이고요. 또 네. 일부에서는 뭐 이것이 위치가 동창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뭐 평양의 어떤 인근 북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매체들도 있는데 네. 장소가 언제인지 또 이것을 발견한 시점이 또 시기적으로 언제인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면밀한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일단 동향이 포착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ICBM이 2기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시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함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뭐 이것이 그냥 사실이라고 예.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2기가 만들어졌다라는 예. 점도 상당히 어떤 시제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통상 예. 시제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미사일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을 밖에 팔기 전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시제품이라는 것을 만들죠. 네. 예, 만들어서 이것이 정말 잘 된 물건이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한,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도 먼저 시제품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 부분은 엔진 부분, 그다음에 뭐 탄도 부분, 탄도 부분, 그다음에 분리되는 분리, 각 분야별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돌아보면 2016년에 바로 북한이 이런 어떤 각 분야별로 실험을 했습니다. 3월 달, 4월 달에 엔진 실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탄두 부분에 열을 가해서 이 탄두가 견디는가 실험도 했고 이 각 분야별로 쉽게 말해 ICB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게 바로 시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연속 선상에서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4월 달에 분명히 ICBM을 사용하는 엔진을 네. 지상에서 분출하는 시험을 했고 그로부터 한 1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하나로 실제 공중으로 띄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제품은 거기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번 어떤 이런 보도 자체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요. 기존의 것과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그 ICBM이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것이 뭐 ICBM 미사일이 맞다고 예. 본다면 일단은 뭐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딱 한 가지 길이가 좀 짧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미사일마다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작년에 많이 쐈던 그 무산 미사일이라는 거, 이건 3,500 정도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길이가 한 12m 정도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KN-8이라든가 KN-14 정도 되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약 18m에서 한 2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나온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북한이 물론 쏘지는 않았지만 퍼레이드에서만 보여준 이러한 어떤 ICBM보다는 길이가 작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것만 놓고 보면 것이 한 3가지 정도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KN-8이라든가 14와 같이 기존의 퍼레이드에서만 보여줬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정말 새로운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새로운 라인을 가지고 구축해서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길이가 12에서 13 정도가 무수단과 거리가 3,500이라고 했는데 물론 12와 13 정도 메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면 기본적으로 5,500km 정도를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미국까지는 거리는 5,500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먼 10,000km를 날려야 되거든요. 근데 12에서 13km가 과연 그러한 어떤 사거리를 만들 수 있냐는 부분에서 봐서는 좀 이게 완전히 이것이 새로운 어떤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ICBM을 실험하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았을 때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무수단이 12m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수단급에다가 신형 ICBM의 엔진을 장착해서 대리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ICBM KN-08이나 14의 하단부에만을 만들어서 이 하단부에 실험을 하기 위한 어떤 시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뭐 ICBM인 18m에서 20m가 아니라 밑에 하단 부분만을 시험하기 위한 시제품 일부만을 제작한 것이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 북한의 전반적인 ICBM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고 보세요? 뭐 완벽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시제품이 나왔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로 뭔가는 다 이렇게 퍼즐이라고 말씀드린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의 어떤 완제품을 만드는 데서는 이기 위한 보면 가장 기초적인 또 단계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퍼즐은 다 맞춰, 기술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이거 하나의 이제 시제품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봐서 바로 이것이 발사는 가능할 수 있을. 발사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정말 무기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 시제품이 하나의 완제품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12, 13m가 아니라 KN-08이라든가 14의 어떤 완제품 모습으로 만약 발전을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제가 개인적으로 2에서 3년 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이상 이것을 작전 배치를 하기 위한 어떤 작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시간에서 전반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같은 징후와 발맞춰서 김정은이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군 시찰을 했는데요. 이런 행보는 뭐 계산된 행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러한 어떤 그 군의 이제 군 행보가 나타났습니다만 이 군 행보가 이제 그 어떤 훈련을 지휘한다든가 어떤 무기를 사찰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중대급에 가서 쉽게 말하면 위로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면 인민생활 부분, 공장이라는 그 생활에 관련된 어떤 경제 영역에서 이렇게 왔던 것과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연초 신년사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한 면을 보이면서 어떤 애민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인민들 어떤 인민의 사회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도 이런 어떤 애민의 지도상을 보이기 위한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좀 정하지 않아 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전혀 ICBM 발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런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갑작스럽게 도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ICBM의 어떤 도발이라든가 발사를 앞두고 어떤 시각을 좀 흐리기 위한 우리의 시각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도발에 어떤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계산된 행동일 수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갑자기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발 징후를 보이는 움직임들이 속속 포착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서 도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도발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또 우리 정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징후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좀 빨라진 것이 사실이고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이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바로 발사가 가능하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이 어느 시설에서 저장고로 이동하는 단순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하면 바로 발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발사 차량에 탑재돼서 발사지로 이동하는 현상이라든가 이것이 포착됐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충분히 발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발견됐느냐가 좀 먼저 검증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시제품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뭐 과거에 저희들 최근에 저희들이 좀 뭐 전반기에는 하지 않겠느냐, 예. 조금 더 최선희가 제네바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트럼프 초기니까 좀 지켜보지 않겠느냐고 했던 그런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네. 상당 부분 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내일이면 예, 시작되지 출범하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벌써 트럼프 행정자의 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국무장관 또 그 백악관에 관련된 이 내정자들이 이 내뱉는 말 자체가 상당히 강성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강성이 강대강 어떤 그런 어떤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런 판을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어떤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네. 북한이 이러한 어떤 수위를 조절한 ICBM의 발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 네. 뭐 2월달 이제 1월 20일 이후에 2월 초서 3월 이제 한미연합훈련 하기 이전 시기도 충분히 북한이 예.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우리 군도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